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상TV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맞아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통상TV에서는 이 봄에 글로벌 무역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 권한을 발동해 미국의 핵심 광물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월 2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0일 미국의 핵심 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명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특정 산업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방물자 생산법을 통해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 생산을 대폭 늘려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 관련 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내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이 국방물자 생산법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철강 생산 확대 등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제정한 법이 바로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거든요. 당시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공호흡기와 의료진 보호장비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법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의 의료장비 생산 확대 명령을 내리고 공급망을 긴급히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같은 법을 꺼내든 것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버금가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핵심 광물 생산을 늘리려 하는 걸까요? 그건 히토류 같은 광물 생산을 중국이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기술 제품에 꼭 필요한 소재인데요. 그래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죠. 특히 전기차, 풍력발전기, 항공기, 미사일 등의 필수 부품인 영구 자석은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광업 전문 매체 마이닝 테크놀로지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은 중국이 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단순히 많이 채굴하는 것을 넘어서 이 히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력에서도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 원광석을 캐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고순도 자석이나 배터리 소재로 바꾸는 기술까지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의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 점유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가공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 3분의 2가량을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뒤에 다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등의 광물 개발권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히토류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무려 약 1경 6,6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 광물 주도권 경쟁 어디까지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유럽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사이가 멀어진 유럽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구글과 애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기업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된 뒤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월 19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흔히 DMA라고 부르는 이 법은 2024년 3월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유럽연합이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구글을 비롯해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플랫폼 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거나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비유해 보자면 음료수 진열 코너에 편의점 자체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잘 팔리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럽연합 집행위는 구글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소비자가 구글의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때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이런 집행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을 바꾸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앞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와 알파벳이 시정 조치를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만약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이 확정된다면 알파벳은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구글의 매출 기준 약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조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칼날이 구글만 향한 건 아닙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 애플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가 애플에게도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자사의 기기와 운영체제를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유럽연합 집행위의 설명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이어폰, TV 등과 잘 호환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반드시 애플 제품만 쓰게끔 유도했다는 게 유럽연합 집행위의 판단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는 애플의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애플은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집행위의 결정은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장 유럽연합 집행위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애플이 집행위의 지시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에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2024년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570조 원이 넘는데 만약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최대 50조 원이 넘는 돈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문제는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이 자칫 미국과의 통상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럽의 결정에 미국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3월 19일 가디언은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와의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규제를 문제 삼으며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구글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을 공식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처럼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징금 공격에 나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유럽 소식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3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번영 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인 스테판 세주르네가 기자회견에서 일명 철강금속산업 행동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국가별로 쿼터, 즉 수입 할당량을 정해놓고 할당량까지는 철강 제품의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지만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유럽이 수입한 철강 물량은 총 6천만 톤인데요. 그중 절반에 달하는 3천만 톤만 수입 할당량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관세를 부과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무관세 수입 할당량이 최대 15% 줄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3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던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의 철강 기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유럽 입장에선 원래 미국으로 수출됐을 철강 물량이 대거 유럽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니
자국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실제로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아무도 WTO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럽이 홀로 자국 산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철강 기업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럽 2위 철강 업체인 티센크루프의 CEO도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철강 물량이 2,300만 톤에 이르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이러한 물량이 이제 유럽을 포함한 다른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이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2018년에 탄생한 유럽연합의 철강 수입 쿼터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탄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의 일입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유럽연합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철강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유럽이 다시 대응에 나선 모양새죠. 우려스러운 점은 유럽의 이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주력 철강 수출품인 열연의 무관세 쿼터가 약 14% 줄게 됐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한국의 철강 수출량 1위 시장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유럽에 우리가 수출한 철강 물량은 381만 톤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약 13%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에 수출한 281만 톤보다도 많은 물량이죠. 설상가상으로 유럽은 내년부터 탄소세 개념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상TV의 알찬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봄 기운 가득한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통상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